경북 청송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 지난달 정부가 지원하는 마을 단체 여행에 나섰다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마을에서 출발해 집에 도착하기까지 무려 13시간을 공포에 떨었습니다. 여행 이후 여성은 심각한 트라우마로 정신과 약까지 복용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예, 가족 여러분, 이번 사건 정말 좀 주목해 주십시오. 같이 좀 공부해 주십시오. 자, 16살에 시집 왔습니다. 남편과 사별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계속 한 마을에서 살아왔다는 70대 여성이 지난달 마을 주민들과 단체로 여행을 갔다가 정말 충격적인 이건 사건입니다. 사건을 경험하셨어요. 자, 자녀분들도 그 내막을 듣고는 너무너무 화가 나셨다는데, 자, 양 변호사님,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자, 이분 이제 경북 청송군의 한 시골 마을에 사는 70대 여성이신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남편하고 사별하고도 10년이나 사별하고도 그 마을에 계속 사셨는데 몇 년 전에 글쎄 성추행을 당했던 겁니다. 마을 주민으로부터. 이 마을 주민으로부터 성추행 당했고 가해자는 징역 8개월을 선고를 받고 징역형을 받긴 했는데 지난 7월에 이제 다 복역을 하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지난 7월이었는데 지난달 16일 한 2달 만이었을 때 마을 단체여행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단체여행 버스에 이 가해자가 이 여성과 같이 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가해자하고 같은 버스를 타고 13시간을 함께 보내야 했던 거예요. 이 70대 여성 같은 경우 성추행으로 인한 고통에서부터 아직 벗어나지 못했는데 아니 가해자하고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억울하셨는지 예. 따님하고 영상통화를 하시다가 우셨대요. 아이고야. 그래서 그 따님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해오신 겁니다. 자, 워낙 작은 시골 마을이다 보니 가해자가 최근에 출소한 것까지는 아셨지만 설마 인두껍을 쓰고 설마 이 마을 단체 여행에 같이 동행할 줄은 꿈에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자, 어머니에게 전해들었던 그날의 악몽 같은 상황 정말 충격적이었죠. 제보자인 따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 어머니가 그 가해자를 보는 순간 모든 몸이 얼어붙고 온몸이 떨리고 정신 하나도 없으시고 거의 하루 종일 죽다가 살았다고 얘기하시거든요. 다른 주민들이나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은 어머님은 저 뒤쪽에 가서 진짜 죄인처럼 앉아 계셨다 하시고요. 네. 그리고 가해자는 버스에 좀 앞쪽 편에 앉아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리고 창가도 아니고 통로 쪽에 앉아 있었다고 해요. 아니 세상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무슨 관광이에요? 네,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하신 경우에 이 완전히 치료가 되지 않으신 상태에서는 제 경험이나 제각성이나 이제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데 그 상태셨던 것 같습니다. 막 온몸이 얼어붙고 벌벌벌벌 떨리고 너무 고통스러우셨다고 하는데 다른 주민들이 보기에도 자리도 이상했다. 어머니는 저 안쪽에 뒤쪽에 마치 죄인처럼 앉아 있고 이 가해자는 앞쪽 통로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었을까 궁금하잖아요. 한 보도에 따르면 이 가해자는 그 전에는 마을 행사에 나간 적이 없는데 이번에는 지인이 연락을 해서 바람을 좀 쐬러 갔다 오자 이렇게 권유를 해서 갔고 이 피해자와는 얼굴을 마주치거나 대화하지는 않았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보도에서는 이 가해자에게 여행을 권유한 인물로 현 이장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제작진이 이장에게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이 이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권유한 게 아니라 그 부인한테 혹시 이런 우리가 가는데 같이 참석할 여부를 물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가 솔직히 뭐 법률적 지식이 없어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아예 하지를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추행 가해자와 현재 이장은 애초에 이 사안에 대해서 별 문제의식이 없었고 특히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걸 아무도 알려주지 않아서 법률적인 지식이 없어서 몰랐다는 겁니다. 아니 이걸 알려줘야 하는 겁니까? 예? 자, 그런데 이 성추행 사건 그동안 뉴스에 여러 차례 보도됐지 않습니까? 당장 사건 반장만 해도 전 현직 마을 이장의 성추행 사건 2번이나 보내드렸어요. 예? 자, 그리고 이 사건 자체도 그 마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심지어 이런 위치에 있었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가해자 전 이장님이었다는 겁니다. 제보자 따님의 얘기 들어보시죠. 가해자는 범행 당시에 마을 이장이었습니다. 6차례 강제 추행이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마을 총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어머님이 이 총회 자리에서 이 이장이 혼자 사는 할머니에 겁탈하려고 하는 게 무슨 이장이냐라고 폭로를 하면서 현재까지 이제 항소심까지 거쳐서 이제 그 가해자는 징역 8개월을 받고 이제 형을 마치고 이제 출소를 한 상태죠. 와, 세상에 성추행을 해서 성범죄를 저질러서 징역 8개월을 받고 나온 사람이 마을 이장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징역 8개월?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이제 작은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어서 그 당시에도 상세하게 보도가 됐었는데 이 사건은 2019년도 11월 김장철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때 이제 마을 이장이었던 가해자가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갑자기 이제 뭐 발을 만지면서 뭐 놀라 일어나는 피해자를 뭐 끌어안거나 피해자의 손을 뭐 자신의 뭐 중요부에 갖다 댄다거나 이런 강제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후에도 마을 업무 관련된 서류를 피해자의 집에 와서 서명을 받겠다는 명목으로 집에 왔다가 갑자기 피해자에게 추행을 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완강하게 집에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아예 밀치면서 집에 들어와서 범행을 하는 등 총 6차례 성추행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기간이었고 그리고 또 이 어머니 마음 같아서는 이런 일을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기에 혹시 이런 이야기로 인해서 내 자식들에게 피해가 가는 게 아닐까 이런 걱정 때문에 도저히 말을 못하고 가슴앓이를 하다가 2023년에 이 마을 총회 때 비로소 용기를 내서 저런 사람이 무슨 이장의 자격이 있느냐라면서 이제 폭로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이장이 2번이 바뀌어서 지금은 그 가해자가 전 이장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저희가 앞서 예전에 전해드렸던 전현직 이장에 의한 범죄 2건하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피해자들이 피해 당시에 밝히질 않아요. 꾹꾹 숨깁니다. 왜? 아이들이 걱정할까 봐. 아이들이 손가락질 받을까 봐. 늙어서 주책이라는 얘기 막 오히려 피해자가 막 뒤에서 욕을 먹으니까. 너무 똑같아요, 패턴이. 자, 일단 말씀하셨지만 이장이 지금 2번이나 바뀌었지만 바뀐 게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뀐 2명의 이장이 모두 가해자를 비호하는 세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뀌나 마나 다른 게 없다는 거죠. 이 가해자가 이장을 맡았을 당시에 나머지 2명이 마을 운영위원을 하면서 셋이 매우 친했던 걸로 안다. 분명 이 셋이 똘똘 뭉쳤을 거다. 이게 바로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이 가해자의 뒤를 이어서 이장을 맡은 전 이장. 이 전 이장은 어머니가 성추행 사건을 폭로한 이후에 중간에서 합의를 요구하면서 어머니를 괴롭히기도 했고 또 그 다음 현 이장, 현재 이장을 맡고 있는 사람은 마을 사업에서 어머니를 제외시키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렇지 않아도 갈등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 마을 단체 여행 사건까지 벌어진 거다. 여기까지가 제보자의 주장입니다. 저희 제작진이 현 이장에게 입장을 물어봤는데요. 현 이장은 가해자를 포함해 전직 이장들과는 마을 일에 있어서 이견이 많았고 친한 사이는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이게 그 마을에 모든 가구 수가 20여 가구밖에 안 된대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나마도 아까 얘기를 한 것처럼 마을 총회에서 용기 있게 폭로를 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런데 그 폭로하는 자리에서 결국 또 멱살잡이까지 했었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완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 마침 또 가해자가 그 무렵에 보낸 문자들이 있었답니다. 그 문자 메시지가 있고 또 이런 성범죄에서는 다른 증거가 없다라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이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덕분에 재판에 넘겨졌었고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징역 8개월에 실형까지도 받았었는데 문제는 1심에서 이 징역 8개월을 실형을 받고 나서 양쪽이 다 항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형이 가볍다라고 재판부에 항소를 했었는데 재판부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그냥 8개월을 확정을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그 판결문에 보면 피고인이
이 형벌을 받고 나서 마을을 떠나겠다라고 약속을 했다. 그 부분이 지금 참작이 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서 징역 8개월. 일단 판결문에는 그런 식의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문제는요. 저런 식의 약속이 있다고 해도 법적 효력이 있는 약속이 사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마을로 돌아온 이후에 정말로 떠나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죠. 자, 교수님 들어보세요. 아, 제가 그러면은 이사 가겠습니다. 그 마을 떠나겠습니다 해서 땅땅땅 해서 징역 8개월 살고 나왔어. 네. 안 가고 지금 버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아, 이런 결국 뭐 피해자가 이사 가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2차 가해가 일어난 거죠. 왜냐하면 사실 이 피해자가 도망갈 곳도 평생을 사신 좁은 마을이에요. 어디로 도망을 가시겠어요. 도망갈 것도 없고. 그런데다가 지금처럼 다 그 가해자랑 친구고 뭐 너무 친한 이웃이고 뭐 이러면 결국에 또 가해자를 이렇게 보듬게 되면서 피해자는 또다시 고통을 받아야 되고요. 이런 것들이 참 좀 큰 문제고 좀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보해 주신 분에 따르면 이 어르신도 이렇게 보도가 된 후에야 경찰에서 스마트워치를 주는 등 그런 어떤 그 보살펴 주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제2의 피해자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또 뜻을 전하셨습니다. 신 변호사님은 네. 저 어르신한테 어떤 좀 팁을 드리고 싶으세요? 저 피해자 예. 할머니께서는 사실 굉장히 용기 있는 일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셨던 마을에서 더 공고하게 사실 수 있도록 좀 많은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이제 마을의 뭐 총회에서도 이제 그런 목소리를 내신 것만큼 마을 총회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목소리를 내시면서 마을 공동체와 함께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계실 테니까요. 적극적으로 움츠려 들지 마시고 좀 의사표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